계속해서 두 번째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가기 전에 그 보도된 거 신문 보도된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4개월 시한부 비대위 거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 예, 네. 예. 결국 김종인 그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무산됐던 거를 지금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박사께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사실 어느 평론가들보다 빠르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올 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방송 이후에 다른 그 평론가들도 유사한 방송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서 야 우리 역시 강 박사님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했는데 자 결론은 무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눠보면 상임 정국이 통합당의 상임 정국이 이 누구신가요? 이분들이 개입되어 있는 분들은 시도당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지명이 됩니다. 시도당 위원장, 뭐 시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시도의회 의원도 포함돼 있고 당위원장도 포함돼 있고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권한이 있죠. 아. 그게 열려서 당원 당규 부칙 2조에 뭐 차기 전당대회는 8월 31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라는 부칙 조항을 삭제를 해 주었어야지 줘야 되는 부분이 다음 비대위원장 임기 문제 해결되는데 아예 열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월 30일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내가 임기제 어떤 뭐 4개월 시한부 이런 위원장을 할 수는 없다.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 뜻은 아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 그 당 체질이나 시스템 개편 작업, 대선 후보 선정 작업 이런 게 끝날 때까지는 네. 그 기한과 상관없이 했으면 좋겠고 아마 대체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 초까지의 시간을 아마 피차관의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기한의 문제일지 사실 표면에 드러난 것처럼 기한의 문제일지 뭐 무제한 권한에 관한 문제일지 아니면 그거를 가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상임 전국에 소속된 분들은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무산이 됐겠죠 개최가.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아무래도 시도당 위원장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선발한 분들이에요. 네. 추천하신 분들이야. 예. 그럼 이제 어찌됐건 이제 현재 보면은 조기 전당대회로 주장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경태 의원님, 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나 박태영 의원, 그다음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몇몇 중진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화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가서 찬반 토론이 붙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변수가 생기니까 아예 무산을 시키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전화를 걸었다는 설이 있는데 설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볼 때는. 네. 근데 여하튼 무산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45명 정원 가운데 지금 이제 참석이 너무 부진하니까 상임 전국위는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어서 전국위는 열렸죠. 그건 뭐 또 다른 대상이 다르니까. 전국위는 또 누가 개입이 돼 있어요? 뭐 거기는 이제 당협위원장들,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뭐 시도위원들이 다 포함돼서 한 600~7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이분들 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했고 또 참석한 과반수 중에 과반수 넘는 분들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부분을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절대적 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당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한 건지 실권 때문에 어떤 거부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 아니죠? 사실상 거부죠. 거부죠. 뭐 그거는 뭐 여지가 없는 게 이미 본인이 그거를 전제를 달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데 뭐 더 이상 대화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거 알고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뭐 왜 그랬냐라는 거는 뭐 사실은 표면에 드러난 거 말고 내심에 대한 건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게 되면
그 차기 당권이나 차기 대권 후보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본인들한테는 유리할 게 없다. 또 심지어 이 김종인 위원장 되시기 전부터 뭐 본인은 뭐 830 세대가 어떻게 나서야 된다, 뭐 70년대 경제 전문가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하고 본인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여하튼 추대가 안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추대를 계기로 당을 재건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던 그 통합당의 어떤 그 앞으로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어떤 상황이 우려가 되는 건지 우리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추상적으로 갈 거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네.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미래통합당 차기 당 대표가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신다. 예. 어떨 것 같아요? 쉽지 김태형 않- 예.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차기 원내 대표가 되셨다. 예. 어떨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본인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또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있죠. 어떻게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미래통합당이 바뀌려고 정말 애쓰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 총선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라. 국가가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말하는 것에서 국가가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제한된 재원이나 시간과 자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는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동의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이었단 말이죠.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뭐 약간 얘기가 나가는데 뭐 재정 건전성이 어떻고 이런 것도 쭉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 국민들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국민을 어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은 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이 국가 전체의 어떤 뭐 경쟁력이나 재정 건전성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 먹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설령 그렇게 가다 보면 남미처럼 뭐 이런 꼴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국민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찌됐건 국민들 얘기는 좀 들어줘야지. 자,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국민의 질타와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다 맞는 얘기. 80 넘은 노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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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오셔서 무슨 제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게 맞느냐? 그 사람이 무슨 뭐 본인이 간택하듯이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다는 게 맞느냐? 말은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법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당내에서 어떤 당내 민주주의 현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견이 부딪혀서 뭐 전국위가 안 열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로 드러난 게 뭐냐면 당권 욕심 있는 사람, 차기 대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지가 약해질까봐 자기들 힘을 이용해서 이걸 막았다, 무산시켰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쫙 나오고 언론이 다 보도해버리고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네. 그거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통합당에 대한 사이로 총선에서 심판이 국민들은 자기 반성도 좀 하고 어떤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를 숫자로 나타내 준 건데 그거를 반영은 안 하고 지금 대권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 뭐 이렇게 지금 비춰져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거는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약간 끊긴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포함된 기본적인 뭐 당 조직이랄지 어떤 진영이랄지 이거 전체의 개선 노력이거나 변화 노력을 무산시키거나 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자기 기득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른 당에 있을 때 좀 어떤 분위기 그냥 휩쓸리면서 그냥 뭐 이화미화 있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하고 오케이 할 텐데 저분이 좀
냉혈 인간처럼 쳐낼 때는 엄청 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 가지신 분들이 자기 조직의 흔들림도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짓고서 그분들을 이제 막 비판하면 이게 저 폄훼가 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처럼 국민들이 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게 과연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야. 계속 말씀드리잖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거나 이게 아니면 답이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장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니들끼리 거기 앉아서 지지고 볶고 뭐 내가 1등 할래 네가 대장하고 네가 부대장하고 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식 하지 말고 뭔가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심판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걸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선자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꾸려 나가고 우리가 뭐하고 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절대로 득이 아닐 거다 이거죠. 그래요. 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본인들은 좀 뭐 3선, 4선, 5선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주변의 그 초재선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모르지만 역풍이 있을 거예요.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내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 섰어도 아니 저희가 생각 짧았습니다. 추대 다시 해드릴게요. 전국이 열어서 하고 할 테니까 오시죠.라고 해도 쉽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기분이 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 안 오실 거다라고 단정 짓는 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양쪽 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여지가 있다.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지금 이제 남은 과제죠 미래통합당에서. 근데 이번 계기로 잘 됐어요. 잘 된 게 그리고 이게 막 뭐 우리가 빨리 수습해서 총선 패배한 열흘 만에 어떤 뭐 당 체제 문제를 체제 정비 문제를 마무리 지고 어떻게 가는 것도 좋지만 예. 약간의 이런 그 약간의 혼란과 이런 저 이견의 분출과 어떤 뭐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사안 수습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현재는 뭐 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현재 이 미래통합당 그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이번에 낙선했거든. 그렇고 또 기한도 다 됐죠. 이 원내대표의 임기도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 물러나실 분이 차기 지도부 문제를 다 마무리 짓고 결정 짓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또 이견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5월 8일인가로 예정이 돼 있다는데 놓칠 필요 없고 예. 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네. 그분이 중심이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우리 당내 수습할 이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찌됐건 권한이 있는 그 당선자들 뭐 굳이 더 한다면 뭐 당협위원들의 의견이 모여지면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를 해서 결론을 맺고 그렇게 해서 뭐 다시 한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한번 시도해 보든지 아니 뭐 다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접고 그냥 조기 전당 가는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하든지 보든지 말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주체가 아무래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 새로 뽑히고 그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뭐 대표 권한 대행을 하든 뭘 임시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든 해서 본격적인 비대위든 차기 전당대회든 이걸 준비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전국 위원들조차도 이미 1년 전에 지난번 그 당 대표 시절에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선발됐던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임기가 뭐 5월, 6월 그분들 하면 6월일 겁니다. 그건 1년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어차피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당선자, 새로운 당협위원장, 새로운 전국위원을 가지고 하면 시한이 앞으로 한두 달 더 미뤄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결론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없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 강범석 박사가 제시하는 방향은 뭐 비대위의 그 추대는 무산이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5월 8일 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방향을 풀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좀 할 수 있으면 그 선출 시기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것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당의 진로라든지 이 방향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결국 5월 8일 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냐, 자 이것도 결정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집행부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원내 대표인 거죠. 원내 그러니까 대표.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거니까 현재는 예. 그 취임식을 안 했습니다만은 당선자기 때문에 이제 시간만 지나면 국회의원 되는 분들 그렇겠죠.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그 국회의원들의 당선자들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분이 네. 사실상 법적인 그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저희가 그 시사작정에서 찾아본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대가 무산이 된 이후에 미래통합당 어떻게 재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어떻게 재건 방향이 예상이 될까, 요거를 같이 짚어봤습니다.